첫 출근이신데요.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 총리 우려 있으신데 책임 총리 어떻게 가실 건가요? 네,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첫 출근을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시절 가장 먼저 야당과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내세웠는데요. 오늘 취임식에서도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라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여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 야당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소통형 경험을 살려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이완구 총리를 향해서 매서운 칼날을 뽑았는데요. 이렇게 야당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꼽은 이완구 총리의 말에 오늘 새정치연합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당은 어떠한 개인적 이해관계나 또는 지역적인 이해관계 또 정치공학적인 유불리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판단의 기준은 국민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과연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야당을 이기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포부와는 달리 이렇게 야당의 입장은 아직도 냉랭해 보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첫 번째 시험대, 오늘 25일 사흘 동안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인데요. 반대와 7표 차로 간신히 표결이 가결된 신임 국무총리인 만큼 이날 혹독한 신고식을 어떻게 넘길지도 이완구 총리의 과제일 겁니다. 네, 이완구 총리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첫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현재 지지율은 30% 안팎에 맴돌고 있습니다. 애초 이완구 총리는 집권 3년차의 구원투수였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은 오히려 악재가 됐는데요.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입니다.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는 총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총리가 된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해 스스로 책임 총리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지지도 30% 전국을 극복하려면 세월호 특별법 입법 협상을 비롯한 장점에서 원만한 대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비마다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이완구 총리의 강단과 또 추진력을 기대해 볼 법도 합니다. 사안마다 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배가해가지고 당에서 정부에 들어간 그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 서열 2위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총리.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당정청 가교 역할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대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한 리더십의 어떤 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어떤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그렇죠. 당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예. 상황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기 좀 있거든요. 예. 증세 문제, 복지 문제, 개헌 예. 문제도 좀 약간 다른 목소리 예.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바로 이완구 총리가 된 다음에 이 변수가 예. 당 청와대 또 내각과의 관계, 예. 당과 내각과의 관계, 예. 여야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그렇죠. 좀 이르다 예단하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취임 이후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했던 당청 사이에서 이완구 총리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를 지명한 배경에도 당청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완구 총리의 내각 가세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등 삼각편대가 모두 당 출신이라는 점 역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부담과 또 책임을 당과 나눠 갖겠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공무원을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그 과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힘이 있고 뭐 실세 총리 앞에서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른바 복지 부동 또 복지 안동으로 뭐 이렇게 사실 뭐 진화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많이 그 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과연 이제 그 치유할 수가 있을까? 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이완구 총리는 설 연휴 동안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설 연휴, 설 민심은 이완구 총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렵게 청문회를 통과한 이완구 총리가 눈앞에 놓인 산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